오늘은 섬유유연제가 어떻게 빨래를 유연하게 만드는가. 일단 섬유유연제 구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죠. 무슨 외계인 똥구녕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낯설기 짝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단순화해서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어떻게 단순화할까? 일단 보실 게 전하예요.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양전하를 섬유유연제는 띠고 있다. 근데 이 양전하를 왜 띠고 있냐라면은 이 가운데 보이는 질소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질소에 붙어 있는 여러 격가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쩔이야.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퉁쳐 꼬리가 달려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표시해 드렸던 이 질소는 머리야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답니다. 그래서 섬유유연제를 단순화하면 이렇게 생겼어. 양전하 머리, 질소에 양전하가 달려있다. 그래서 양전하 머리야. 그리고 나머지 꼬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빨래에는 음전하를 띄워요. 빨래는 음전하야.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 양전하하고 음전하는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가까워진다. 들러붙으려고 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섬유유연제가 양전하잖아. 빨래는 음전하고. 그러니까 서로 들러붙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섬유유연제를 빨래에다가 뿌리면은 빨래에 가서 섬유유연제가 찰싹 달라붙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팅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옷감이 있으면은 옷감의 이 겉부분에 섬유유연제가 코팅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코팅된 면 있잖아요. 여기를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다 섬유유연제인 건데 어떻게 생겼어? 마치 성냥개비가 거꾸로 처박혀 있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이죠. 어,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옷감은 음전하를 띠고요. 그리고 섬유유연제는 머리 부분이 양전하를 띠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먼저 찰싹 옷감하고 달라붙었기 때문에 머리가 옷감에 붙어 있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꼬리는 상대적으로 바깥쪽, 옷감의 바깥쪽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리 부분 있잖아요. 이 꼬리 부분이 사실상 기름 성분입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꼬리 쪽이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팅 막이 형성이 되는 건데, 꼬리 부분이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옷감이 결과적으로는 기름으로 코팅되어 있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기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삼겹살에 있는 비계라든지 버터라든지 집에서 계란 후라이 해 먹을 때 먹는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공통적으로 기름이라는 거는 탄소가 되게 여러 개 일렬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쫙 이렇게 사슬의 형태로 탄소가 여러 개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기름이 기름다워져. 기름이 기름 성질을 띠려면은 탄소가 굉장히 많이 일렬로 사슬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삼겹살, 그러니까 삼겹살을 돼지 비계, 좀 유식한 말로 동물성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얘를 현미경으로 분자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게 전부 다 탄소예요, 탄소. 탄소가 이렇게 쫙 일렬로 사슬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방인 거야, 기름인 거야. 근데 섬유 유연제에도 똑같은 이런 탄소 사슬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외계인 똥구녕에서 나온 것 같다. 그 복잡한 섬유 유연제 구조식을 다시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R이라고 써 있어. 알파벳 R자. 이게 뭐냐면은 탄소 사슬입니다. 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다 생략해가지고 R이라고 써 원래. 왜냐하면 맨날 탄소 그림 그리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생략하고 R이라고 쓰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섬유유연제라는 거는 양전화 머리에다가 이 꼬리 부분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은 탄소 사슬이 엄청나게 길게 있었던 거랑 똑같아. 그리고 밑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돼지 비계 사진이에요. 동물성 지방의 사진. 얘도
응? 탄소 사슬 있고 얘도 탄소 사슬 있고 진짜 구조적으로 다른 게 거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름이다 이거지. 섬유유연제는 결국에는 기름이었어. 응? 그래. 꼬리 쪽에 탄소 사슬들이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기름 성분을 띄었던 거구나. 결국 옷감은 섬유유연제, 즉 기름 코팅이 되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구나. 근데 옷에다가 기름을 야무지게 발라놨으니까 이렇게 만졌을 때 반질반질하고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섬유유연제 원리야. 결국에는 뭐다? 기름 코팅이었구나.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약간 번외 쿠키 영상 같은 건데 왜 하필이면 빨래가 음전화일까? 양전화일 수도 있잖아. 왜 하필 빨래는 음전화를 띠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제가 음전화를 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빨래를 뭘로 해요? 세제 해가지고 하잖아. 그러고 나서 세탁기가 열심히 헹궈 주잖아요. 헹굼 코스가 있어요. 그러나 세제를 완벽하게 빨래에서 제거하지는 못해요. 근데 세제가 음전화를 띈다고 내 옷에 세제가 여전히 묻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옷감도 음전화를 띠게 되어서 빨래는 음전하다. 이게 세제의 분자 구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산소에 음전하가 마이너스가 쬐끄맣게 써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세제가 음전하를 띠고 이 세제가 묻어 있는 옷감이 음전하를 띠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찰에 의한 정전기. 정전기라는 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정지된 전기를 정전기라고 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겠지만 머리털에다가 풍선을 막 비비면은 정전기가 일어나서 이 머리털이 이렇게 쭈뼛쭈뼛 풍선을 따라가잖아요. 풍선에 달라붙잖아요. 그게 정전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전기가 흐르는 거는 아니고 정지되어 있는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풍선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채로 가만히 있고 머리털은 플러스로 대전된 채로 가만히 있어. 흐르진 않아요. 흘렀으면은 우리 저기 초등학생들 다 감전되고 난리 났지. 고기 굽는 냄새가 났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정전기는 마찰에 의해 가지고 정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머리털에다가 풍선을 비비면 된다 이거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탁기 안에서 돌아가는 빨래가 얼마나 많이 마찰을 겪을까? 통이 돌아가고 빨래가 잔뜩 있으니까 막 지들끼리 옷감끼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지고 볶고 막 연병 천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찰이 막 엄청난 거야. 마찰 이빠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전기가 발생을 하는 건데 옷감이 마찰을 겪으면 음전화로 대전이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빨래는 양전화가 아닌 음전화로 대전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오늘은 차마 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려면 유기화학적인 작용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기화학, 작용기 이런 단어를 듣자마자 벌써부터 이렇게 막 귀에서 피가 나오려고 하잖아. 그리고 막 입에서는 거품이 오글오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어려운 얘기일 것 같잖아. 실제로 좀 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생략을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빨래란 빨래 후에 옷감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 이거야. 근데 이 섬유 가닥들의 모임이잖아요. 옷이라는 게 결국에는 만약에 옷에 이렇게 음전화가 빨래 후에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은 옷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 일단 옷이라는 거는 섬유 가닥들, 가는 섬유 가닥들이 차곡차곡 일렬로 쌓여가지고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옷을 만졌을 때에도 부드러운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 옷감들이 만들어내는 면이 고르기 때문에 부드럽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섬유 가닥에 음전화가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같은 전하가 가까이에 있으면은 반발력이 작용을 해. 서로 밀어내려고 한다는 얘기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청력이라 그러죠.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야.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음전화, 여기에도 음전화, 여기에도 음전화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발력, 청력이 작용을 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청력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원래 옷감들이 이렇게 일렬로 쫙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섬유 가닥에 음전화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팍 이렇게 튀어나가는 애들이 생기게 마련이야. 여기도 잘 가다가 팍 하고 튀어나가고, 여기에도 반발력 때문에 팍 하고 튀어나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가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옷감이 만들어내는 면이 더 이상은 고르지 못하고 뾰족뾰족한 면 때문에 내가 여기를 만지면 까실까실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전화, 옷에 음전화가 붙어 있으면은 옷감이 부드럽지가 않고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섬유 유연제를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내가 유연제를 뿌렸어. 응? 근데 유연제가 양전하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양전하가 이 음전하에 달라붙게 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러니까 양전하하고 음전하는 서로 끌어당겨지는데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나면은 상쇄가 돼요. 전하가 상쇄가 되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 그러니까 전기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전하인 섬유유연제를 뿌리면 음전하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중성이 된다. 청력, 반발력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섬유 가닥들이 뭐 이렇게 튀어나가거나 지멋대로 굴지 않고 일렬로 쫙 정갈하게 배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섬유가 거칠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섬유 유연제의 역할은 두 가지였던 거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섬유의 음전하를 상쇄시켜서 섬유가 이탈하지 않도록, 섬유가 거칠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섬유 바깥쪽에 옷감 바깥쪽에 기름 코팅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그게 바로 섬유 유연제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